싶은데, 사람을 인수분해를 했어요. 네, 분모와 분자 같은 것끼리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 아가 같으니까 아를 약분을 했어요. 이거 없앴죠? 그랬더니 답이 3. 삶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제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렇죠. 돌발 퀴즈. 첫눈을 기다리죠. 왜 첫눈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움이요. 그리움, 설레움, 아쉬움. 이걸 합치면 정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 함께 맞을 이가 있기 때문에 첫눈을 기다린대요. 근데 천년 오면 노처녀라고 하나요? 요즘은 24살 넘으면, 옛날에는 24살 이상이 되면 노처녀였는데 요즘은 35세 이상이 되어야 노처녀라는 것 같아요. 100세 시대라서 결혼 적령기도 30대, 30세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주례를 많이 봤는데 30세가 돼도 결혼 준비 안 한 처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처녀들은 첫눈이 오면 히스테리 증상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 첫눈을 아쉽게 보내야 하잖아요. 누군가 함께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함께 하시죠? 53분이 지금 등록하셨는데 인맥이 금맥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 오셔서 좋은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와 맥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원우회 구성이 되고 총원우회 또 모임에 참석하시게 되고 해외여행도 나가시게 되고 골프도 라운딩 나가시게 되고 이런 다채로운 행사에 여러분들을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 하도 최고 교육자 과정에 한번 입문하면 안 될까? 근데 안 받아줘요. 강사라. 저는 한 번도 경영자 과정을 이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최고 경영자 과정에 한번 다녀보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년 6월 말경에 알프스 산맥 트레킹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12명 정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구정 연휴 때 일주일간 제주 올레길을 걸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알프스로 트레킹을 한번 떠나보자. 그래서 12명을 모집 중인데 그 중에 18분이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36기 이희규 의장님을 한번 초대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인맥이 금맥입니다. 시작. 근데 인맥이 금맥인데 우리는 상류사회를 지향하잖아요. 좀 더 높은 사람,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여기 함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는데 스스로 의욕적이시고 나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계시죠? 최소한 여기 최고위 과정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강단해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신독이라는 말 있잖아요. 홀로 있어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리더야말로 진정한 군자이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어린이라는 TVN 방송을 보면 참 재밌어요. 강의도 들어가 있고 참 재밌습니다. 어찌 살다 보니까 어른이었고 어찌 살다 보니까 뭐 CEO가 되어서 그 조직을 운영하시고 그러잖아요. 물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인정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덕담을 나누시겠습니다. 이곳까지 오시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저는 이 의교 우리 의장님, 전 의장님 뵈면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을 몰고 다니세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때 주변의 사람들을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우선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나에 대한 당당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당당함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신통한다.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통달하시지 않았을까? 직업적으로 또 인생에 관해서 나름 해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하나잖아요. 근데 해답은 무수히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답을 찾으려면 머리 아파요. 머리 쥐납니다. 그죠?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해답만이 있을 뿐입니다. 해답은 무수하게 많잖아요. 1 더하기 1은 얼마죠? 2예요. 이건 산술학적인 개념입니다.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냥 큰 물방울이 되는 것처럼 사랑도 1 더하기 1은 사랑도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공식에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더하기 1은 행복입니다. 왜죠? 1이 있다는 거 말로 행복한 겁니다. 누가 저를 불러주는 것만으로 저는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강의할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며칠 전에 제가 일요일날 등산을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밤농장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공주에 있는 밤농장에 갔어요. 변리사님이신데 조그만 농장을 갖고 계신데 밤을 따라갔어요. 근데 갔더니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한 10명 모이셨더라고요. 매주마다 그렇게 봉사를 하신대요. 네. 근데 나오는데 보니까 동학사에서 한가 만에 10,000원에 팔더라고요. 근데 반밖에 못 주었어요. 한 시간 반 동안에. 갔더니 지인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냥 불현듯감인데 저를 알아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제 강의를 들으셨다는 분도 있는데 어디서 강의 들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배대대학교 CEO 과정에서 들었다. 2년 전에.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의할 때 교수님의 눈에서 빛이 납니다. 레이저 빛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는 동태처럼 그냥 흐물흐물 하는데요. 강의장에서 마이크 잡으면 빛을 발합니다. 왜요? 이게 즐겁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리액션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 여러분 박수를 치셨는데 저를 위해서 치셨잖아요. 근데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이라는 얘기 요즘 많이 하죠. 박수를 쳤는데 그 박수의 대가는 누구한테 지불됐나요? 물론 저도 기분이 좋아졌죠. 근데 박수를 친 본인이 딱 쳤기 때문에 막 몸에 엔돌핀이 돋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쫙 올라가고 왠지 기분이 업되는 거 느낍니다. 그러니까 강의하실 때 제가 30년 강의했고 37권의 책을 썼고 머릿속에 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이제 스피치 테라피라는 책을 쓰고 있어서 올해 출간될 거거든요.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어쩌다 글을 쓰기 시작했고 어쩌다 마이크를 잡았는데 마이크 인생이 돼버리고 저술가가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1998년도 8월 15일 날 첫 책을 내놓고 매년 꼬박꼬박 2번씩 책을 냈더라고요. 한 번도 어기지 않고. 2016년 아직도 책 안 나오는데 지금 3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작하는 게 저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네. 한 권을 내더라도 알곡을 내놓아야 된다고 압니다. 근데 저는 의미 있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 활화산이다. 존재감, 살아있다는 걸 느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적적인 일은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게 기적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곳에 앉으셔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기적적인 일입니다. 39기에 수록되어서 이렇게 수학을 하시고 끝나고 나면 또 뒤풀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루하루가 즐겁다는 것이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출입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내일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축복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 스스로 잭 웰치의 얘기입니다. 캔더, 따라서 하실까요? 캔더.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캔더. 절대적 솔직함. 연예인들 보면요, 성격 때문에 인기가 높아요. 대표적인 연예인을 하면 박경림, 아내모네, 별명이 아내모네예요. 턱이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네모라고 해서 아내모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성격이 참 좋아요. 그죠? 근데 솔직해. 그 점이 사람을 땡기게 합니다. 솔직함이 무기다. 나는 그동안 나를 가둬놓고 살진 않았는가? 내 감정을 열어놓으시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혹시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나를 가둬놓았다면 지금부터 확 열어놓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장희 씨 아시죠?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69세, 울릉도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장희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때 저하고 스스로 그러하다. 칠판 강의가 맛깔스러워서 여러분 칠판 강의가 판서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 제가 좋아하는 말이 공, 산, 무, 임, 수, 류, 화, 개. 얼마나 멋있는, 이게 법정스님의 수필 제목이에요. 공산, 텅 빈 산이다. 무인, 사람이 없는 텅 빈 산에도 수류화개, 물이 흐르고 꽃이 피더라. 그게 자연 아닙니까?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근데 이장희 씨는 자연인처럼 살고 싶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슬플 때 마음껏 울고, 기쁠 때 마음껏 웃고,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인이 되고 싶소. 와, 그 말에 제가 각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구나. 저게 정말 멋진 삶이로구나. 우리는 귀농귀촌하고 요즘 나는 자연이다 프로 많이 보더라고요. 저도 너무 즐거워 보다 보면. 저는 도시형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산속에 들어 혼자 살 수 없어요. 저는 하루만 살면 터져버릴 것 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의 감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의 단점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7살 때인가 6살 때 친척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대요. 여성한테는 최고 치명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송에서 그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무너졌나요? 매장되었던가요? 더 아름답게 승화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혹은 단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쯤 열어놓으실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열어놓으면 승화됩니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것이 절대적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이 되려고 하면 담백해야 됩니다. 뒷담화 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꽁수 부린다고 하잖아요. 잔머리 부린다고 하잖아요. 인맥관리, 인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경계 대상이 잔머리 부리는 사람, 꽁수 부리는 사람, 뭔가 숨기려는 음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캔덤, 절대는 솔직함. 내 스스로 솔직해지기 시작하면 너하고도 솔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캔덤 합시다. 옆에 분하고 다짐하시겠습니다. 시작. 캔덤 합시다.